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세 번째 랩, 오픈MP 세 번째 랩에 대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 해설에 사용되는 코드는 저희 긴 레파지토리에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슬라이드 있으신 분들은 슬라이드 링크를 누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긴 레파지토리에 갈 수 있고요. 보시면서 이제 소스 코드를 같이 보면서 보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미리 소스 코드를 좀 다운받아 놓으시고 중간중간 실행해 가면서 해설을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 세 번째 랩은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거였죠. 히스토그램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기 위해 만드는 거죠. 0과 1 사이에 어떤 몇 개의 데이터가 있고 1에서 2 사이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고 이런 분포를 보기 위해 만드는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총 1024에 세제곱만큼의 원소가 있고 총 10개의 바구니, 빈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10개의 빈이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서는 시리얼 알고리즘을 우선 구현하고 저희가 패럴 알고리즘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시리얼 알고리즘이 있어야겠죠.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패럴 알고리즘을 총 3가지 버전으로 구현하는 게 과제였습니다. 먼저 시리얼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보도록 하죠. 저희 시리얼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각 빈에 몇 개의 원소가 들어가게 되는지 포함되는지를 저장할 배열을 하나 잡았고요. 이건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인티저 형태로 잡으면 됩니다. 저희 넘빈즈는 저희는 10이었죠. 그래서 10개, 10칸짜리 바구니를 만든 거죠. 10개의 바구니를 만든 거고요. 자, 이제 이 안에 몇 개가 있는지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1.2가 있다면 얘는 1하고 2 사이니까 여기 1번에 플러스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짜신 분들, 이렇게 짜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0에서 x가 1 사이면은 빈 0번 뿔뿔 또는 else if 해서 1에서 2 사이면 빈 1번을 뿔뿔 이렇게 짜시거나 또는 스위치 문을 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잘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 데이터는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2.xxx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느 바구니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if나 스위치문을 쓸 수도 있지만 저희가 플로팅 타입을 인티저 타입으로 캐스팅하면은 이 뒤에가 날아가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인티저 형태로 캐스팅을 해줌으로써 어느 바구니에 속하는지 그 번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전체 원소를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원소의 값을 인티저로 캐스팅해서 어느 바구니에 속하는지를 찾아내고 이게 이제 번호가 나오게 되죠. 찾아내고 그 바구니를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그 개수를 셀 수 있습니다. for i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많이 쓰는 포인트 i는 0에서 i가 요 안에 있는 어떤 n까지 하고 i 뿔뿔을 간단히 쓰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매크로고요. 자, 그래서 시리얼 알고리즘은 정말 간단하게 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바퀴 쭉 돌면서 그 데이터가 어디 속하는지 해서 그 바구니를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히스토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리얼 알고리즘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 패러럴 이거를 이제 병렬 처리를 해서 더 빠르게 수행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버전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들 과제도 해보시고 수업도 들었으니까 우리가 원소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100개가 있고 스레드가 4개라면 우리 컴퓨터의 코어가 4개라면 그러면 25개씩 맡아서 일을 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까지는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거죠. 원소가 쭉 있으면은 얘를 일정하게 나누고 각 나눈 애들을 스레드 각각에게 맡겨서 이 부분은 1번이 하고 이 부분은 2번이 하고 3번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배분해주는 전략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1번은 내 거 여기를 처리했더니 여기를 봤더니 얘는 0번에 들어가네. 얘는 n번째 들어가네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나 얘를 봤더니 얘는 1번에 들어가고 얘는 또 여기 0번에 들어가네. 이렇게 각각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자, 예를 들어 얘가 1번에 속하고 얘도 1번이 아니죠. 0번에 속하고 얘도 0번에 속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녀석은 병렬로 일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 뿔뿔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 영역에 두 명이 동시에 라이팅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이상해진다고 했죠. 값이 잘못된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도화지가 있는데 두 명의 어린이가 여기다가 그림을 동시에 그리면 난장판이 됐었죠. 자, 그러면은 둘이 얘기를 하면서 해야겠죠. 내가 먼저 산을 그릴게. 너는 조금 있다 바다를 그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스레드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거 또는 어떤 보조, 순서를 맞추는 것을 동기화라고 불렀죠. 영어로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OS 시간에도 들어보셨을 거고요. 저희 강의에서도 동기화에 대한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바구니에 접근할 때는 동기화를 해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접근할 때는 서로 동기화를 해줘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버전이고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락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critical이라는 걸 사용을 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atomic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이 녀석들을 구현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것들 모두가 이 영역을 빈이라는 걸 접근하는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 방법을 세 가지 형태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형태 모두 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락을 쓰기 위해서 락 베리어블을 만들었고 초기화를 해줬죠.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자, 우리가 병렬 처리를 할 때 이를 나누어 주는 거는 이제 프라그마 OMP 포를 해주면 이 일들을 자동으로 이 스레드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를 나누어 주는 거는 프라그마 OMP4 하고 밑에 포문이 옴으로써 일의 분배는 완료됐습니다. 자, 분배는 완료됐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기를 맞추어 줘야 되는 부분은 이 빈에다가 플러스 해주는 이 빈에다가 라이트 해주는 영역을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려면은 이 락을 이거 앞에 셋 해주고요. 이 크리티컬 섹션 끝나는 부분에 언셋을 해주면 이 부분이 크리티컬 섹션이 되게 됩니다. 또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디렉티브를 쓰셔도 되고요. 아토믹을 쓰셔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락을 걸면은 데이터 이 어레이 전체 락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얘만 락이 걸리는 0번이면 0번만 락이 걸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락은 이 데이터라는 어레이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이 락 베리어블에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떤 문이 있고 요 안이 작업 공간이라면 여기에 자물쇠가 있는 거고요. 누가 들어갈 때 이 자물쇠를 잠궈 놓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나오면서 얘를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요 안에 있는 데이터에 잠갔다는 개념보다는 이 자물쇠를 잠궜다는 개념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락, 베리어블을 락을 건 거고요. 누가 또 요거를 락을 얻으려고 하면 앞에 사람이 쓰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락 베리어블에 락이 걸린다. 데이터에 걸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락 베리어블에 걸린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이 락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런 경우가 있죠. 스레드 1번은 여기 0번에 쓰려고 하고 얘는 여기다 쓰려고 하고 스레드 2번은 빈 1번에 쓰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락을 보면은 요거 빈이라는 이 전체에 대해서 락을 건 상태이기 때문에 스레드 1번이 0번에 여기다 작업을 하고 있을 때도 스레드 2번은 기다려야 돼요. 나는 여기다 작업을 하면 되는데, 보면 여기랑 여기는 작업 영역이 다르죠. 그런데도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사실 얘가 여기 쓸 때는 얘가 여기 동시에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락을 여기서 걸고 여기서 풀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크리티컬 섹션으로 잡혀서 서로 방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락을 이 전체에다 걸지 말고 각 바구니에다 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각 바구니마다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집에 들어가는 문에다가 자물쇠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바구니가 있으면 여기 각각 바구니 뚜껑에다가 자물쇠를 거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저는 1-2번, 버전 1-2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using a lock for each pin이죠. 각각의 바구니에 락을 걸겠다, 자물쇠를 걸겠다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앞에는 저희가 G락이라고 해서 글로벌 락이라고 해서 락이 하나였는데, 자, 이번엔 우리가 바구니마다 자물쇠를 걸 거니까 락스에서 바구니 개수만큼 락을 만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이게 루프죠. 이게 인덴트가 안 돼 있는데, 자,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아까는 이제 여기에서 전체 글로벌 락을 걸었죠. 근데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긴 한데 이 전체 이 크리티컬 섹션은 아니죠. 말이 실수예요. 크리티컬 섹션이 아니라 이제 락킹을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자, 락을 거는데 이 빈이라는 어레이 전체에 거는 게 아니라 각 원소마다 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원소에 접근할 건지 어느 바구니에 있는 자물쇠를 걸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0번이면 0번 바구니 접근할 거니까 0번 바구니에 자물쇠에 락을 걸고 본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걸었던 걸 풀고 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스레드 1번이 0번에 작업을 하면 0번에 락을 걸 거고요. 스레드 2번이 1번에 작업을 하면 1번에 락을 걸 겁니다. 자, 두 락은 서로 다른 락이기 때문에 서로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돼서 전체 락이 걸리는 횟수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고 코드로도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리얼 알고리즘의 결과,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버전의 1-1 그리고 버전 1-2 얘는 전체 이 어레이 데이터라는 어레이 전체를 락을 건 얘 접근하는 것 자체를 크리티컬 섹션을 정한 경우고요. 버전 1-2는 각 바구니마다 자물쇠를 따로 준 경우입니다. 자, 테스트 환경은 제 컴퓨터에서 했고요. i7 9700이고 쿼드코어 CPU입니다. 코어가 4개고요. 메모리는 이렇게 되고요. 4개 스레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원소 개수는 이게 저희가 1번 같은 경우 좀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오래 걸려서 좀 작게 잡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치하는 건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시리얼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64ms이 걸렸네요. 자, 그러면 병렬 처리하면은 4개니까 4배는 아니어도 2배는 빨라지겠지 라고 기대를 하셨겠지만 보시면 2배는 커녕 이게 몇 배인가요? 엄청 느려졌죠. 몇백 배, 한 100배 이상 느려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1-2번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시리얼보다 오히려 엄청 느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죠?
자, 해보시면서 이거 이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저희가 어떤 크리티컬 섹션 또는 락이라는 거 통틀어서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병렬 처리에 있어서 대표적인 바틀렉입니다. 자, 우리가 각각 10명이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라질 수 있겠죠. 근데 10명이 일을 하는데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옆으로 애들한테 꼭 확인하고 가야 돼요. 내가 한 발 가기 전에 얘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얘도 확인하고 또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옆에가 안 된다고 잡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많으면 이렇게 서로 일하는 걸 오히려 방해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크리티컬 섹션이나 락 같은 걸 사용하는 이 영역도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 뒤로 다른 애들이 줄을 서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자물쇠를 걸고 푸는 추가적인 작업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서로 일은 더 시리얼라이즈 돼버리는데, 직렬화 돼버리는데 부가적인 작업들이 많이 되고요.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얘네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청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락 컨텐션 또는 뭐 싸운다라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버전 1번에서 느끼셔야 될 거는 우리 병렬 처리할 때 이 동기화라는 게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성능이 느려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는 이런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서로의 일이 독립적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전 2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버전 2는 문제에서 제시했던 것 같이 그 스레드 각각 로컬한 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각자의 작업 영역, 내 작업 영역을 만든 거예요. 자, 얘는 각각의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여기는 동기화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알아서 혼자 작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얘네가 4명이면 4배 가까이 빨라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만든 다음에 하지만 이건 이제 각이 로컬한 히스토그램이기 때문에 얘네를 다 합쳐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해줘야겠죠. 자, 그 과정을 해주기 전에 얘네가 자기 거 다 끝냈다는 걸 알고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베리어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자기 거 일을 끝남을 확인한 다음에 이 녀석들을 합쳐주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합쳐줄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다가 락을 사용하는 거죠. 락이나 어떤 크리티컬 섹션, 아토믹 같은 연산자를 사용함으로써 서로 여기다가 내 결과를 넣어주는데 동기를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이제 동기와 이게 느리다는 걸 확인했는데 여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는 우리가 원소가 100개라면 이 동기화가 100번 필요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죠. 각각의 자기 건 이미 다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만약에 스레드가 4개라면 4번만 동기화를 맞춰주면 되는 거죠. 뭐 이제 4개에다가 뭐 얘를 전체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4개에다가 빈이 10개면 40번만 동기를 맞춰주면 됩니다. 아까는 저희가 1024의 세제곱만큼 동기화를 했다면 지금은 40번만 하기 때문에 이 쇄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락에 의해서 동기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크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병렬 영역 안에 보면은 저희가 각각 스레드, 그러니까 병렬 영역 아니니까 그 안에서 각각 자신만의 로컬 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아직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병렬 처리 리전, 패럴 리전 안에서 변수를 잡으면 이거는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각각의 스레드가 자신만의 이 베리어블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레드 1번은 내 로컬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고요. 스레드 2번은 내 로컬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자기 거에 앞에서 했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패러럴 리전이기 때문에 OMP4를 해주면은 이 엘리멘트를 알아서 나누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로컬 빈에다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이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스레드 1번이 만들 거고요. 스레드 2번은 만들 거고, 스레드 3번도 만들 거고, 스레드 4번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게 이름이 같으니까 같은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얘는 같은 게 아니라 각자 스레드 개인 거죠. 말했듯이 패러리전 안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녀석은 로컬 베리어블이고 스레드 각각 자신만의 로컬 베리어블을 갖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영역에서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것을 합쳐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합쳐주는 작업을 할 때는 자, 스레드 각각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OMP4를 하는데 루프의 안에 num 스레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레드가 4개니까 4개인데 num 스레드가 4라고 하면 4개인데 스레드도 4니까 각각 스레드가 하나씩 처리를 하는 효과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팁인데 각 스레드가 이제 자기 일을 하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루프 i 안에 num 스레드를 넣어주면은 스레드 하나가 하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 안에서 이제 스레드 id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줘도 되겠죠. 자, 우리는 스레드 id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각각 스레드 네 일을 해 라는 뜻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뭐를 하냐면은 내 로컬 빈에 있는 값을 글로벌 빈에다가 더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락 또는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토믹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아토믹은 한 번에 실행이 된다 그랬고요. 자, 그래서 아토믹을 함으로써 동기에 맞추어서 이제 서로 방해를 하지 않고 이 빈에다가 자신의 값을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버전 2에 대한 구현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락을 줄이면 좋다고 말했죠. 근데 아직 락 또는 동기화가 있는 상태죠. 아토믹을 썼던, 크리티컬 섹션을 썼던, 락을 썼던 동기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화를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구현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버전 3이라고 생각하고 구현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버전 2에서 락을 없애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 얘가 얘도 접근하고 얘가 얘도 접근하니까 여기다가 아토믹 또는 어떤 크리티컬 섹션 또는 락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되죠. 차이점 아시겠나요?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자, 앞에는 이제 각각 자기가 맡은 자기 로컬 빈을 글로벌 빈에다 더해주게 했었는데, 자, 2-2에서는 2-2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네를 일을 나눌 때 자기 로컬 빈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 자, 스레드 1번 너는 0번을 작업해. 같은 색이죠. 스레드 2번 너는 1번을 작업해. 스레드 4번 너는 얘를 작업해. 이렇게 빈 단위로 일을 나누어 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한 스레드가 접근하는 빈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 1번이 0번 빈을 담당하기로 했으면 다른 스레드들은 0번을 접근하지 않아요. 자, 그 말은 뭐죠?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동기화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배리어는 있어야겠죠. 모두가 일이 끝났다는, 동기화 완전히 제거한 건 아니에요. 여기 동기화가 한 번은 있는데, 일이 끝났다는 건 확인하고 얘네를 합칠 때는 동기화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코드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했던 로컬 이제 빈에다가 작업하는 건 동일하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합치는 부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변화 생긴 것 중에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중 하나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로컬 빈을 잡는데 아까는 패러럴 리전 안에서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지 않고 패러럴 리전 밖에서 잡으면서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각 스레드마다 빈이 있어야 되니까 2차원 배열이 되겠죠. 왜 굳이 어렵게 이거를 요 밖으로 뺐을까요? 괜히 어려워지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방법에서는 돌아가서 보면은 각 스레드가 자기 로컬 빈 말고 친구의 로컬 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로컬한 이 로컬 빈을 이 안에서 선언을 했다면 로컬 베리어블이라 그랬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스레드가 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 못 보니까 합쳐줄 수도 없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하면 안 되고 shared, 서로 공유하는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럴 리전 이전에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를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해서 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위로 빠져 있다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앞에서는 이게 스레드다. 이게 사실 두 개가 바뀌었죠. 앞에서는 각 스레드가 자기 로컬 빈을 글로벌 빈에 합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스레드들이 이 빈을 나누어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빈이 8개고 스레드가 4개면은 스레드 1번은 0번 1번, 2번은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 작업을 나누어서 함으로써 내가 접근하는 빈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 없이 그냥 더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를 취합할 때 동기화가 필요 없어지게 됐죠.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결과 테스트 환경은 아까와 동일하고요. 대신에 이번에 원소수를 1024의 세제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시리얼 같은 경우 512ms이 걸리고요. 자, 버전 2-1 우리가 로컬한 곳에 작업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을 써서 락을 써서 결과를 합친 경우가 1번 버전이었어요. 156ms이 걸렸네요. 뭐, 한 3배, 4배, 3배, 3점 몇 배 되는 것 같아요. 3.x배 빨라졌습니다. 자, 보면은, 자, 버전 2는 우리가 결과를 합칠 때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완전히 없앴었죠. 그런데 오히려 속도가 약간 차이가 나네요. 자, 이건 실행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좀 미미한 차이여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동기화를 없앴는데 왜 성능이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의 방법도 여기서 동기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횟수가 많지 않아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이 오버헤드가 적어서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로컬 베리어블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연산의 효율 면에서는 높게 됩니다. 자, 이게 뭐 레지스터에 올라가 작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저희가 쉐어드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캐시에 대한 캐시 코헤런션 이슈도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오히려 병렬 처리에 대한 오버헤드가 크지 않은 상태, 이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한 오버헤드가 크지 않은데, 이게 크지 않은데, 얘를 없애면서 다른 병렬 처리 오버헤드가 생기기 때문에 성능 면에선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빈이 엄청 많은 경우 또는 스레드가 엄청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가 유리하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이 엄청 많다라고 하고 스레드도 엄청 많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자기 로컬하게 작업했어도 마지막에 1번 같은 경우 합쳐줄 때 그때 락엘 싱크로나이제이션에 걸린 횟수가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성능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2번이 유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앞에 버전 1 같은 경우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성능이 훨씬 안 좋았었는데 버전 2에서 이제 로컬한 영역을 작업을 하고 합쳐줄 때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함으로써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게 함으로써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버전 2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네, 버전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3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취합하는 부분을 리덕션을 한번 적용을 해보자 라고 했었죠. 자, 리덕션 또는 저희가 렉처 2였나요? 글로벌 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렸었고요. 어떤 결과들을 쭉 합쳐 나갈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빈 1에 대해서 결과를 다 취합하려고 하면 우리 버전 2-1에서는 락을 통해서 이 빈 0에다가 동시에 접근했고요. 버전 2-2에서는 하나의 스레드가 이 녀석을 0번을 다 맞도록 했었죠. 근데 이 0번을 하나의 스레드가 맞지 않게 하면서도 요 락에다 글로벌에 쓸 때 락을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줄이려면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예를 들어 4개의 스레드가 있었고 이렇게 그러면 4개의 로컬 베리어블이 나왔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원래는 1번 혼자 해야 되는데 1번이 1번과 2번을 합치는 동안 3번이 3번과 4번을 합쳐놓고 자, 이게 합쳐지면은 그래 1번은 자, 이제 3번 거를 가지고 오면 되죠. 자, 이런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건 저희 렉처 2 Introduction to Parallel Computing 렉처에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 될 거고요. 이런 기법을 리덕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전 3는 리덕션을 한번 결과를 취합하는데 적용해 보자라는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좀 더 그림으로 아까 4개는 좀 재미없어 보이니까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덕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의 원소가 n개라고 하고 스레드가 n개라고 가정을 해보죠. 저희 같은 경우죠. 자, 스레드가 n개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합치고 싶은데 원래 같으면은 하나의 스레드가 그냥 시리얼하게 합치거나 또는 얘네가 동시에 하는데 여기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했었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방법보다 얘네를 병렬로 처리하면 더 좋겠다 해서 한 방법이 리덕션이었고 자, 우리의 방법은 그겁니다. 자, n개 스레드가 있으면 그 중에 절반만 각자 옆에 걸 더해서 자기 거에 더해 놓고 자, 그 다음에 또 얘네 중에 절반이 자기 거를 옆에 거랑 더해 놓는 거죠. 근데 이 옆에는 아까 옆에가 아니라 더 떨어져 있는 옆에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또 여기까지 됐으면 요때 참여한 애들 중에 한 명이 또 그 옆에 걸 더해 놓고 자, 이런 과정을 쭉 반복함으로써 최종 결과에 도달하게 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n개 스레드가 있으면 이 작업엔 2분의 n개가 참여하고요. 4분의 n개가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많은 스레드들이 연산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현할까라는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고요. 과제 제출하면서 내신 소감에도 버전 3 구현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규칙성이 있죠. 이 규칙성만 잘 파악하면 코드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규칙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뒤로 돌아가서 자,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할까요? 첫 번째 스텝에서 하는 걸 보면은 자기 옆에 애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한 칸 떨어진 애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씩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한 칸 떨어진 애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얘를 오프셋이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자, 오프셋만큼 떨어진 애를 더해서 자기 거에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참여하는 애들, 이 한 스텝에 참여한 애는 총 2명이죠. 2명 중에 2명이 아니라 2개 원소 중에 첫 번째 원소만 2명이라고 하니까 2명 중에 첫 번째 애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앞에 참여했던 애들 중에 한 명만 참여를 하면 되죠.
첫 번째에만 참여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얘 사이 간격이 1이 아니라 2네요. 즉 오프셋이 2가 됐습니다. 오프셋이 2가 되고, 그리고 얘네 참여한 애들 중에 한 명이 이 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가보면 이번에 오프셋이 얼마가 되죠? 예, 오프셋이 이번엔 4가 되네요. 오프셋이 4가 돼서 그 4만큼 떨어진 애 거를 더해서 이 한 명만 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오프셋이 내려가면서 2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프셋이 2배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더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애를 보면은, 자, 그 참여하는 전체 개수 중에 첫 번째 애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오프셋으로 자기 스레드 아이디를 이렇게 퍼센트 연산, 모드 연산 아시죠? 오프셋 곱하기 2 한 걸로 모드 했을 때 얘가 0이 되는, 예, 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로 퍼센트 연산, 모드 연산 하시면 0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 애들 같은 경우는, 자, 2번도 0이 되죠. 오프셋 곱하기 2로 퍼센트 하면 얘도 0, 얘도 0이 되니까 얘네가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프셋이 2배 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스레드 아이디에다가, 자, 오프셋 곱하기 2 하면 이번에 얘가 4가 되니까 0번, 4번, 8번 이렇게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규칙성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레벨이 내려갈수록, 스텝이 증가할수록 오프셋은 2배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텝에서 참여하는, 이 스텝에서 더하기를 수행하는 애는 어떤 애인지 보면은, 자기 스레드 아이디에 모드 연산했을 때 오프셋 곱하기 2로 모드 연산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게 되는 녀석이 더하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나면 이것을 구현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위에 부분까지는 로컬하게 하는 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코드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짝수 개면은, 2의 배수 개면은 모든 크게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코드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외 처리는 코드에서 뺐습니다. 예외 처리는 다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앞에서 예제에서 봤듯이 오프셋은 1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애부터 곱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루프를 돌면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while문으로 이제 스텝, 이 while문이 하나의 스텝, 이 도는 게 하나의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스텝이 되고요. 예. 자, 첫 번째 스텝에서 보면은, 자, 일단 모든 그 빈에 대해 해야 되는 거 루프니까 얘를 좀 나중에 본다 생각하시고 여기만 먼저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스텝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거 나오죠. 자, tid에다가 오프셋 2 곱한 걸 모드 연산해줘서 0이 되는 애. 자, 누가 할래? 자, 누가 더하기를 할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면은 내가 술래니까 내가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냐면 내가 가진 값에다가 내 옆에 있는 오프셋만큼 떨어진 친구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저 섹션 코드는 이렇게 이 줄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순례를 정하고, 순례는 이제 오프셋 곱하기 2를 tid를 얘로 모두 연산했을 때 0이 나오는 애가 순례가 되는 거고요. 순례는 내 거에다가 오프셋 옆에 있는 이번 스텝에 옆에 있는 애 오프셋만큼 띈 애의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스텝을 했으면은 다른 애들도 첫 번째는 0번, 2번, 4번 이렇게 일하고 있죠. 걔네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잠깐 기다렸다가 다 끝나면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오프셋을 2배 늘려주는 거라고 했었고요. 다시 다음 스텝으로 들어오면 이 녀석이 2배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0번, 4번, 8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정말 간단하죠.
자, 이 두 줄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빈이 여러 개 있으니까 요 위에 포문으로 빈, 모든 빈에다 대해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포문이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원리, 이제 규칙성만 파악하면은 코드는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전 3-2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 같은 경우는, 얘가 우리 스레드가 4개였는데 여기 2명만 참여하니까 아쉽죠. 그러면은, 내가 0번 할 때 옆에는 1번 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스레드가 참여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 3-2번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빈의 모든 빈에 대해야 되는 얘는 좀 무시하고 일단 보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는 원래 했던 거죠. 내가 0번 했던 애는 자, 오프셋 그대로 해서 내가 순례를 정하면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둘 중에 누가 하는 거죠? 두 번째, 뒤에 있는 애 또는 이쪽에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자, 그거를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모드 연산을 했을 때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얘가 마지막 애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래서 순례는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얘는 맨 앞에 있는 애가 순례, 맨 앞에, 맨 뒤에 얘가 순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앞에 했었던 것처럼 내가 오프셋만큼 떨어진 애 거를 더해주면 되고요. 자, 반대로 두 번째 그룹에서는 내가 마지막에가 순례니까 내 앞으로 오프셋만큼 떨어진 애 거를 더해줘야겠죠. 그걸 표현하면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스텝이 지나면 오프셋을 2배 늘려줌으로써 얘네가 스텝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원소의 개수, 스레드의 개수라고 해야겠네. 스레드 개수와 상관없이 잘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빈이 여러 개니까 포문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i에 플러스는 2가 들어가면은 이 녀석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 그림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규칙만 알고 나니까 코드 자체는 쉽게 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기 맨 첫 번째 애, 그리고 맨 마지막 번째 애가 전체 최종 취합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을 합쳐주는 스텝을 마지막에 넣어놓은 거라고, 얘를 글로벌 빈에 넣어주는 거를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동일하고요. 시리얼 알고리즘 버전 2와 버전 3 알고리즘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봤던 결과고요. 그런데 버전 3, 뭔가 우리가 리덕션까지 했는데 성능은 별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2-1이 제일 빠르고 이 녀석은 오히려 좀 느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리덕션 할 때는 이 각 스텝 넘어올 때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배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배리어도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일부니까 배리어를 있어야 되고 또 얘 끝나고 배리어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오버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전 2-1 같이 마지막에 합쳐줄 때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더라도 그 횟수가 적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적어서 이게 오히려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덕션 이거 굳이 왜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리 빈이 10개인데 바구니가 10개인데 코어가 2048개라면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락을 쓰게 되면 2048명이 락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버전 2-2처럼 이 빈을 가지고 얘네를 병렬 처리하게 되면 10명밖에 참여를 못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리덕션 방법이 더 많은 스레드들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병렬 처리에 더 병렬 처리가 많이 되게 하는
효과를 리덕션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어 어차피 4개 아니면 8개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앞으로 GPU를 다루게 될 텐데요. 여러분 좋아하는 2080을 보면은, 자, 코어가 2944개네요. 자, 이런 이제 GPU가 같은 아키텍처가 되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GPU에서는 코어 수보다 몇십 배 많은 수의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 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64K개 정도, 일십, 백천만, 일십, 백천, 6만 4천 개, 뭐 이 정도까지도 스레드를 쓰거든요.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이 정도 스레드가 되면은 빈이 10개면 너무 비효율적이겠죠. 10개 빈밖에 없는데 6,400개가 동시에 아토믹 싱크로나이제이션 해버리면 엄청 오버헤드가 클 거고요. 그렇다고 단위로 나누면 10명밖에 일을 못하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쿠다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 리덕션을 쿠다에서 구현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효율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실제 랩 3 그리고 버전 3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질문 들어온 거, 그리고 여러분 과제 낸 것들 소감 보면서 좀 많이 의문을 가졌을 만한 것들을 하나 체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아니, 이번에는 이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나는 교수님이 짠 것처럼 짰는데 2-1이나 2-2처럼 짰는데 성능이 오히려 시리얼 알고리즘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가 버전 2-2 같은 경우는 이 로컬 빈을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쉐어드 베리어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2차원 어레이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스레드 개수에 빈이 10개였으니까 10개를 잡았을 겁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 그 기세에 있는 코드를 돌리면 나온 성능이 이렇게 됩니다. 교수님 2-2번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면서요. 시리얼보다 사기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이게 10을 아니라 제가 실제 사용하는 빈은 10개지만 이 로컬 빈의 크기는 32로 잡아주고 연산을 하면 결과가 앞에 본 결과와 같이 시리얼보다 빠른 3배 정도 빠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10개 바구니 10개인데 왜 32개나 잡아서 메모리를 낭비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결과가 보여드리듯이 더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른 거는 모두 동일하고요. 그냥 로컬 빈을 잡을 때 10개 잡지 않고 공간을 32개 잡아놨어요. 10개밖에 안 쓸 건데.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시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되죠. 캐시 이슈가. 그 중에서도 캐시 코헤런스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과제에서도 제가 이걸 언급했었고, 이걸 통해서 성능의 변화가 나오는 거, 오히려 병렬 처리 알고리즘은 잘 짰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아 성능이 더 안 나오는 경우를 보여드렸었고요. 자, 이번에도 이 문제를 그대로 겪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캐시 라인 사이즈를 일단 좀 검색을 해보면 이게 아키텍처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64바이트 정도라고 하네요. 자, 64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로컬 빈을 스레드가 4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4개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빈이 10개면 이렇게 잡았겠죠. 자, 그러면은 각 스레드마다 자기 로컬 빈으로 총 40바이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인티저를 4바이트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칸이 16칸으로 제가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64바이트가 되겠죠. 자, 그 말은 이 한 줄이 캐시
라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스레드 1의 로컬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힐 거고요. 스레드 2의 로컬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은 여기서 여기, 4번은 여기서 여기로 잡힐 겁니다. 자, 각각이 이제 각 줄이 캐시 라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스레드 2번이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내 걸 로컬하게 업데이트를 하니까 다른 스레드들이 상관없죠. 원칙적으로 상관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녀석이 하나의 캐시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캐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캐시라는 거는 어떤 코어가 메모리를 접근하는데 느리니까 내가 자주 읽을 것 같은 거를 캐시에 올려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읽어오는 단위를 우리는 캐시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건 64인 경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자, 코헤런스 이슈는 이거였죠. 자, 코어가 여러 개일 때, 자, L1 캐시는 보통 코어마다 있다고 했었고요. L2 캐시는 이제 공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L1 캐시만 놓고 한번 볼게요. 얘가 메모리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코어 1번이 이 영역을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캐시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2번도 이 용역을 한번 접근을 했네요. 그럼 얘도 캐시에 올라와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접근을 해서 이 값을 바꿨어요. 이 값을 바꾸면은 이 값과 캐시 코어 2가 가지고 있는 캐시에 있는 L1 캐시에 있는 이 값이 서로 다르죠. 자,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CPU는 무슨 짓을 하냐면 얘를 맞추어 주려고 하겠죠. CPU가 얘를 맞추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 잠깐 작업 멈춰봐. 얘네 값 좀 맞추고 갈게. 값 좀 통일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얘네 일을 멈추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멈춰서 얘가 값이 통일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3번이 여기를 바꿨네요. 자, 그럼 이 작업, 캐시의 코헤런시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또 수행이 되면서 또 작업이 둘 다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서로 작업을 한 번 하면 서로 계속 멈추게 되는 현상, 서로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성능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캐시 라인 같은 경우는 3명이 동시에 억세스를 하니까 얘를 접근하는 순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캐시 코헤런시 이슈 때문에 병 처리 알고리즘을 잘 짰는데도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32로 바꿔줬다는 건 뭐냐면요. 이런 데 좀 공백을 만들어 놔서 한 줄에 한 명씩 들어가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정밀하게 하려면은 내 아키텍처도 알아야 되고 이 사이즈도 잘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좀 두리뭉실하게 전 32비트로 잡아서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이제 과제에다가 채점할 때 적어 드린 분들도 있는데요. 본인이 이런 결과 난 잘 짠 것 같은데 이게 성능이 더 안 나온다 라고 하신 분들은 캐시 코헤런시 이슈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코드를 조금 바꾸어 보시면 더 나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랩 3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오픈MP에 대한 랩은 이제 3번째까지가 끝이었고요. 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느끼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랩 4 버터는 저희가 쿠다를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더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